안녕하십니까. 바로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 소식 등 다양한 뉴스들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색다르는 최저임금의 항의를 하고 있는 사람을 검찰이 사실상 처하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 다. 사회에서는 단 하나의 오통에 보도된 녹취록 최고위원 발언 방향이나 공천에 대해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 것. 유지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은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에서 갭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전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기 범죄 피해에 대하여 앞으로 국가가 떠안는 그런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면서 유명 연예인들의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과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당국의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출발 600에서는 전세 사기는 전세 가율이 80%가 넘는 이른바 갭투기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면서 3년 동안 가장 많은 갭투기 계약이 이루어진 곳이 빌라왕 사건으로 시끄러웠던 서울 강서구라고 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집값과 전세 가격이 별 차이가 안 나 전세금을 받아 소액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투기를 갭투기라며, 최근 3년 동안 전국 12만여 건에 달하는 갭투기 가운데 서울 강서구에서만 약 6천 건에 달하는 갭투기 거래가 맺어졌다는데요. 특히 화곡동에서만 강서구 전체의 70%가 넘는 갭투기가 집중됐다고 전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의 주요 무대였던 주안동에서도 읍면동 기준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갭투기 거래가 이루어졌다는데요. 이 같은 갭투기 거래들이 빌라와 오피스텔 등 저가형 주택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서민층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전합니다. 특히 최근 터져나오고 있는 전세 사기들은 집값이 고점에 달했던 재작년 계약이 맺어진 경우가 많아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뉴스프라임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사기 피해를 세금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명확한 선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주택은 2,479채, 하지만 이 집에 전세를 든 세입자의 약 70%는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데요. 구속된 건축왕 남모 씨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새 주택을 계속 짓느라 대부분 주택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탓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기 피해를 세금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경매 시 최우선 변제 해당 여부는 근저당 설정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재계약 과정에서 대다수가 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인천시는 서울 강서구와 달리 근저당 피해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전향적인 대책을 요구했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기 범죄에 대하여 앞으로 결국 국가가 떠안을 거라는 그런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단체는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 정부 특별법에 한계가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LH 예산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할 게 아니라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할인해 사서 보증금을 일부라도 건지게 하고 이후 보증금을 건축업자들에게 환수하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깡통전세 보호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피해 예방, 피해 복구 지원, 단속과 처벌 강화 방안이 담긴 이른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을 마련했었는데요. 악성 임대인 명단 등 정보가 담긴 자가진단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선순위 권리관계 정보나 임대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서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낮은 금리로 긴급 자금 대출을 해주기로 했으며 경찰청 등과 협조해 사기를 공모한 임대사업자나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 단속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작년 12월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이른바 빌라왕 김모 씨가 사망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들은 주로 20, 30대 청년층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빌라 수십 채를 보유한 임대인의 사망 소식, 그리고 피해자인 임차인들의 사망 소식이 연달아 있었습니다. 전세 사기는 이러한 흐름을 짚어가면서 차근차근 문제점들을 짚을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전세 사기는 실제 깡통 전세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금리 상승 등으로 집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 전세 보증금의 집의 매매가보다 높거나 비슷한 경우가 문제된다고 합니다. 특히 주택에 선순위 담보가 설정된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되고 있다는데요. 계속 강조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을 직접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부 등본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하고 국가공간정보 포털을 이용해 이를 소개해준 중개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와 임대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대조하여 계약하고 임대인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 위임제한 등을 분명히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시가를 확인하고 주택의 가격 하락에 대비하여 전세 보증금을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역에서 전세 사기가 문제되고 있으나 개인적 범죄 영역에 속하는 사기 범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가 떠안을 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기에 임차인 개개인이 주의할 점을 분명하게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지난달 28일 뉴스 리뷰에서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면서 유명 연예인들의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과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당국의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프랑스계 SG증권의 대량 매도 사태로 국내 증시가 휘청이면서 투자자들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관계 당국은 여기에 주가 조작 세력이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검찰 등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시세를 조종한 의혹을 받는 일당의 투자자문업체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최근 압수수색했다는데요. 해당 업체는 투자자들의 계좌 등을 관리하면서 물량과 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하는 수법으로 일부 종목 주가를 띄우고 당국의 조사에 급히 매도해 주가를 폭락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도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을 한 혐의로 해당 업체를 수사하고 있다는데요. 경찰은 앞서 관계자 한 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사무실에서 나온 휴대전화 200여 대를 긴급 압수해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유명 연예인들의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는데요. 주가 조작 의심 세력에게 30억여 원을 투자해 1억 8천여만 원이 남았다고 밝힌 가수 임창정 씨에 이어 가수 박혜경 씨도 피해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앞서 일당 10여 명을 출국 금지한 검찰은 곧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핵심 인물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 등 본격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뉴스투나잇에서는 대형 증권사들이 차액 결제 거래, CFD의 신규 가입과 매매 중단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증권은 26일 국내 CFD 계좌의 신규 매도 주문을 중단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오후 6시부터는 가입도 일시 중단했으며 한국투자증권도 국내 CFD 계좌의 신규 매매를 중단하고 잔고에 대한 청산 매매만 허용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현물 주식 없이 기초자산 진입가격과 청산 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 상품 CFD는 최대 2.5배의 차입 투자가 가능하지만 증거금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 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CFD는 차액 결제 거래라고 하는데요. CFD 계좌에서는 투자 금액의 2.5배까지 주식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면 주가가 오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리면 문제가 크게 되는데요. 주가가 40%만 내리면 자본금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주가 폭락 사태에서 투자자들이 미처 돈을 빼지 못한다면 원금 보존이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빛을 안게 됩니다. CFD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고 현재 다양한 국가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지렛대를 이용한 거래를 통해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 상품 거래를 의미합니다. 현재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유명 연예인까지 피해를 입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다우 키움그룹 회장과 서울도시가스 회장이 폭락 직전 대규모로 주식을 매각하여 더욱 의구심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 폭락 사태가 작전 세력에 의한 주가 조작이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지만 먼저 금융당국은 이러한 사태를 왜 막지 못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이러한 폭락 사태를 막는 메커니즘은 어떠한지도 짚어야 할 것인데요.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가 현재의 기존의 주가 조작과는 그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 조작 징후는 거래소가 먼저 포착을 하고 이상 거래라고 판단이 되면 금감원에 또는 사안에 따라서는 금융위원회에 알리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주가 조작은 단계 급등하고 빠져나가는 패턴을 보이는데 SG증권은 긴 기간 조금씩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거래량이나 가격 등이 기존의 이상 거래 판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고 따라서 사전에 포착이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어떠한 형태의 주가 조작인지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판단해 볼 문제이지만 현재 외부에 드러나는 정황은 분명 CFD 거래의 문제점으로만 설명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주가 조작단 핵심 관계자들의 주가 조작 관련 증언이 나오고 있는 만큼 충분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 나아가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이 나오길 희망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외대 이소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소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보여드리겠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 8시 40분에 방송되는 미니 다큐 아름다운 사람들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1일 방송된 아름다운 사람들에서는 웃음 전도사를 통해 삶의 행복과 즐거움을 얻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노인대학의 강의 장면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많은 어르신께서 박장대소를 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웃음 치료라는 수업으로 어르신들을 즐겁게 하며 건강을 전도하는 이경혜 씨가 오늘 프로그램의 주인공입니다. 이경혜 씨는 자칭 스마일 디자이너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웃음 건강 댄스 강사라고 하는데요. 평생 살림만 하던 주부로 살다가 55살에 강사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웃음 치료사 이경혜 씨는 웃음을, 웃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하면 찾아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며 못다한 웃음을 웃게 해드리는 것이 치유의 목적으로 수강생들에게 소리를 크게 내도록 하고 있다는데요. 또한 이경혜 씨는 말로만 수업하는 강사가 아니라 몸에서 몸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함께 움직여 웃음, 인지 댄스와 건강 댄스, 그리고 웃음 치료를 통합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의 중에 손을 머리 위로 높이 들며 짝꿍의 옆구리에 손을 가져다 대라고 말하는데요. 시시콜콜한 이야기지만 평소 사람들과의 대화가 그리웠던 어르신들은 조금의 유머에도 너무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낙엽 굴러가는 것만 봐도 깔깔 웃는다는 사춘기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이경혜 씨는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수원시 망포 이동에서 진행되는 웃음인지 댄스 봉사활동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14년 전 처음 강의를 시작한 이경혜 씨는 간간히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조금 규모를 키웠다고 합니다. 이 시간은 사람들과 신나게 몸을 움직이고 마음뿐 아니라 몸도 함께 건강해지는 수업이라며 마음이 맞는 수강생들과 회비를 모아 조금 더 적극적인 재능 기부와 봉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웃다나 봉사단원 이순옥 씨는 남다른 사연이 있었는데요. 뇌출혈로 인해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졌는데 인지 댄스를 하면서 손뼉을 치고 웃는 활동이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옥 씨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 생활, 내 자신을 찾게 되었고 김원순 씨는 60대 인생에서 날개가 활짝 폈다며 생활이 훨씬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웃다나 봉사단은 웃음으로 따뜻한 나눔을 하는 천사들의 봉사단이라고 하는데요.
배운 강의 내용으로 무료 공연을 하는 것은 물론 회비를 모아서 후원과 기부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회원들은 모두 웃다나 봉사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경혜 씨는 8년 전부터 문화센터에서 배운 것들을 사회와 이웃에게 환원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데요.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8년째 함께해 주신 봉사단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경혜 씨는 수업에서 배운 노래와 댄스, 장구 등 다양한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웃다나 봉사단들이 경로당을 찾았는데요. 공연에 앞서 단원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웃음과 노래는 입으로 먹는 보약이라더니 그 말이 딱인 것 같았습니다. 공연을 하는 사람, 공연을 보는 사람 모두 긍정 에너지가 마구 샘솟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시간을 즐기는 여기 모두가 다 지금만큼은 청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웃다나 봉사단들의 웃음 댄스 공연이 이어졌는데요. 웃음 댄스를 배우면서 무너진 자존감은 물론 몸과 마음의 건강 모두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름은 봉사단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박수를 받으며 오히려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이경혜 씨는 함께 해주신 천사님들이야말로 진정한 천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어르신분들과 단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함께 웃는 시간을 통해 공연을 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행복을 주고받는 것이 바로 웃음강인데요. 오늘도 웃음 전도사들의 신명나는 나눔은 계속된다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링 내용 잘 봤습니다. 소연 학생 이번 미니 다큐 아름다운 사람들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이번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면서 웃음과 노래는 입으로 먹는 보약이라는 말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경로당에서 웃음 공연을 보며 즐기는 어르신들 모두가 지금 이 순간은 청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공감할 수 있는 생각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미니 다큐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면서 소연 학생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 줄 평으로 정리해 보죠. 네, 저희 한 줄 평은 Keep smiling, keep shining입니다. 네, 공감할 수 있는 수고 한 줄 평까지 한국외대 이소연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간호법 통과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3개 의료단체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은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이 간호법 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에 따른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간호법이 어떤 배경으로 제정이 됐고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어떤 보도가 있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후폭풍이 큰데요. 간호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의료 현장에서 여러 직역 중에 간호만을 규정한 첫 번째 법령이 됩니다. 예. 대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간호사 업무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과 함께 의료법에 규정돼 있었습니다. 또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임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되는 진료의 보조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제1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따로 떼어내 분리한 이유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지금의 법 체계와 실제 간호사들의 업무 내용 사이 괴리가 크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습니다. 대한간호사협회는 초고령 인구가 늘고 만성 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간호, 돌봄 체계로 전환하고자 간호법이 필요하고 이는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여당의 반대 속에서도 야당 주도로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진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에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다만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혜지 의원은 당 방침과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현옥 의원과 또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 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추가 논의로 다음 본회의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며 이 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었었으나 이날까지 여야 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결국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간호법 관련 보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간호법 제정이라는 게 이제 간호계의 수건이기도 했는데요. 네. 간호법상의 어떤 그 내용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관련 보도에 대해 짚어볼까요? 네. 간호법은 17대 국회였던 2005년부터 꾸준히 논의되고 발의돼 왔지만 매번 무산됐습니다. 21대 국회가 들어선 후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서 보건 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 문제가 중요시되고 고령화에 대응한 의료기관 밖 돌봄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논의가 재개됐습니다. 아시아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당과 야당 의원의 발의안을 모은 간호법 제정안을 도출했지만 몇 달씩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묶여 있었고 올해 2월에야 국회 본회의에 직상정돼 결국 지난달 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습니다. K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간호협회는 지난달 27일 오후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과 또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이라면서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 사회에 대처하고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큰데요. 뉴스원의 보도에 따르면 간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돼 있습니다. 의사단체 등은 간호법 제1조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문구를 토대로 향후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요양원이나 가정, 간호센터 같은 지역사회를 간호활동 영역으로 명시한 법을 제정한 다음 일부 개정을 통해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대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고교 졸업자로 제한하는데 간호법 역시 동일합니다.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에 대해 특성화고 간호 관련 졸업자와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한 의료법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단체는 현 의료법 그대로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제한한 것과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데 대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부터 간호조무사들은 자격 기준을 고교 이상 졸업자로 확대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충분한 의료, 지식 그리고 훈련을 갖추려면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2년제 대학, 학과 등의 신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보도가 많은데요. 양측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서 보다 객관적인 보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이로 인한 후폭풍은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인데 네. 국민의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결에 불참을 했고 의료계 직역 갈등도 심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파장에 대해서 어떤 보도가 있었습니까?
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입장 차가 커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의료연대에서는 연가와 단축 진료 등 부분 파업에 나서고 또 간호법 재논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두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총파업 등 강경 대응에 나서야겠다라는 목소리가 컸지만 현장 의료 공백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서 부분 파업으로 선회했습니다. 의료연대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과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그 법률안을 제2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가 115석인 점을 감안하면 재의결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부권 행사가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법 제정을 찬성하는 대한간호협회 측의 요구도 크기 때문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재로서 16일 국무회의 때 거부권 행사 안건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협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언급했던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간호법 처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거부될 경우 간호계는 극렬한 저항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간호계와 또 여당 간의 관계 파탄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보건의료계를 갈라놓고 입법 폭주한 결과 국민의 건강에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일으킨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면서 현재 간호사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참여한 의료연대가 부분 파업에 이어 총파업도 예고하고 있어서 최악의 경우 의료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의회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한근 원내 대변인은 지난 2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고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거나 헌법에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법안이 아닌 이상 반드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간호법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신속하게 공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무엇보다 간호법이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 과정이나 갈등에 대한 보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보도를 보시면서 교수님께서 느끼신 점이 있을 테고 또 언론 보도의 역할도 중요해 보이는데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번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대한간호협회와 의료연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 보니 연일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간호법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보도가 적었다는 점입니다. 간호법은 우리 국민들과 직결된 이 국민 보건의 문제지만 특정 분야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법안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보도가 많았어야 합니다. 또한 반대 측은 왜 반대하는지 정확하고 친절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각 측에서 내는 목소리 중심의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중요한 만큼 의사, 간호조무사들의 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적 시각에서 법안을 찬찬히 살펴보고 또 어떤 뜻의 법 조항인지 설명하면서 만약 놓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제시하는 보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무게중심이 살아있는 보도가 필요합니다. 서로 이권을 챙기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보도, 또 정치적 대립으로 부각되는 보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